자, 우리 조직론 이제 암기노트 하도록 합시다. 항상 중요한 거니까 맨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암기노트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자, 매니 한번 봅시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조직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조직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성과라고 얘기하고, 개인 이걸 잊으면 안 되고, 그죠? 공무원들은 자기의 경력이나 성장, 발전이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가 있죠. 협동 시스템, 과업 권한의 분화와 통합, 유형화된 교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인을 관리하는 것은 조직 관리 또는 조직 행태, 조직 행동 등 다양한 표현을 쓰죠.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 행동을 말합니다. 자, 요 표를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조직 목표, 구조, 관리인데, 자,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논점으로 하면, 그죠? 맨 끝에 뭐라고요? BSC 아시죠? 암기법이 뭐죠? 내과, 결제, 재고과학, 그 다음에 CSF 맵 KPI다. 그죠? 목표 모성, 사후 지평. 다시 무슨 이해 모성, 사명 이해 모성, 우선순위 모성, 지시적 모성, 평가적 모성. 자, 조직 구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환 정기가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기사매팀 내라는 조직 구조가 나타나고,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그죠 논의.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거시조직 이론하고 우리 학습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관리론은 우리 그냥 미리 한번 봅시다. 개, 동세, 다시 개, 동세, 집, 의결, 갈권리, 문과, 인구, 변화. 그죠? 됐습니다. 자, 한번 외웠으니까 우리 넘어가시고, 자, 우리 이제 16페이지, 우리 16페이지 조직 환경이 있습니다. 자, 조직 환경 가시죠.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환경은 뭐라 그랬죠? 외부 존재 모든 것. 다시 뭐라고요?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환경? 일반 환경과 무슨 환경이 있다? 과업 환경이 있습니다. 일반 환경은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아는 뭐요? 저저고양, 그죠? 정세민지 포다. 과업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인데, 특별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 뭐라고요? 그냥 정세민지 포다의 저저고양 정도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 조직론에서는 우리 뉴노멀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지능정보사회, 그리고 근로세대의 다양화 등을, 민주화 등을 언급해줘야 됩니다. 조직론에서는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일반 환경 중에서 민주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를 쓰시고, 지능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라서 학습 조직이 강조되는 이유를 꼭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극, 자, 분비형 예성. 소극은요,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요구를 있는 걸 전제로 그걸 완화하는 거죠. 우리 이제 비축 형평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매년 여름이 되면 그죠, 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죠.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기보다는 뭘 해서 예비 전력을 비축하고, 그리고 발전소를 더 짓는 거는 성장이죠. 심야 전기나 태양광 전기를 쓰면 요즘 보조금을 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요? 형평하라 그러죠. 낮에
몰리는 전기 수요를 전역으로 옮기는 거니까 형평하죠. 다시 분류를 하고 비축을 하고 형평화. 매년 얼마만큼 늘어날지 예측해서 성장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 변화가 있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죠?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연결 정량인데요. 쟁위, 흡수, 합계. 다시 뭐라고요? 쟁위, 흡수, 합계. 쟁위, 흡수, 합계가 있습니다. 자, 경쟁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삼성하고 애플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죠? 권위주의는 우리 교육부가 대학이나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들을 예전에 말하면 산하기관들이죠. 그죠? 산하기관들을 각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때 우리나라가 학부제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교육부가 대학에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거죠. 자, 적응적 흡수는 뭐라 그랬어요? 외부 환경 요소를 내부로 흡수하는 거라 그랬죠. 환경단체가 엄청 반대가 심할 때 그 환경단체 리더를 우리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앉히는 그런 것들을 적응적 흡수라 그럽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니죠. 그죠? 그죠? 합병, 계약 이런 것들을 일종의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적극 대응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요즘에 협업 행정은 과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에요. 적극적 대응이에요. 적극적 대응이죠. 그죠? MOU를 체결해서 서로 기능을 연계해서 같이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한번 물어보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다는 아니고 그냥 환경에 조직이 대응하는 방식이 뭐가 있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게 있다. 그죠? 분비형 예성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죠? 환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환전, 전기. 적극 대응은 우리 협업행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대응을 보다 보면, 자, 거시조직 이론이 나옵니다. 그죠? 미시조직 이론이 아니라 조직 하나, 최소 단위가 조직 자체죠. 그리고 조직군. 자, 개별 조직, 조직군. 이걸 이제 조직 집합이라 그럽니다. 그죠? ORG 셋, 오거나이제 셋, 그죠? 다른 조직과 어떻게 하느냐, 그죠? 우리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업계죠, 업계, 그죠?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동종업계. 자, 결정론은 뭐라고 써야 돼요? 자율성 부정. 결정론은 옆에다가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한다. 조직의 자율성을 부정한다. 당연히 임의로는 옆에 자발론이라고 쓰시고 조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칸이 있고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가시죠. 자, 밑에 구조적 상황이론입니다. 구조적 상황이론은 상황 적합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직이 처한 상황 됐죠. 상황 위로 빼내서요. 그죠? 우리 알죠? 가시죠. 조직이 구조 설계에 고려하는 상황 변수가 4개가 있죠. 규, 환, 전, 기. 규모, 환경, 전략, 기술이죠. 됐습니다. The best one way를 부정한다. 이 가장 중요하죠. The best one way를 부정한다. 그래서 각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원인보다는 결과를 중시해요. 결과. 그죠? 원인보다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됐죠?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결국 조직이 살아남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중범이론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차별화 전략, 저비용 전략. 조직을 몇 개 나눴어요? 2개나 나눴죠. 자,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변수죠. 개인은 밑인데 남자, 여자, LGBT로 나눴습니다. 무슨 범위죠? 모든 인간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무슨 범위? 중범위죠. 실제로 중범위 이론이 그죠? 엄청 유해해요. 자, 우리나라는 지역을 어떻게 나눠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좀 세분하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기권. 무슨 범위죠? 중범위죠. 중범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중범위가 뭐예요? 4, 50대, 5, 60대, 3, 40대, 20대, 10대. 무슨 범위죠? 모든 국민도 아니고 개별 국민도 아닌 무슨 범위? 중범위론이죠. 여러분이 아는 중범위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근로세대. 자, 공무원을 한 명으로 가정하는 것은 너무 거시이론인데 너무 추상화되어 있죠. 실제 적용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각 부처 아니면 개인별로 동기부여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로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베이비붐, 우리 차세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중범이론입니다. 됐죠? 넘어가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죠? 컨틴전시 시오리가 바로 이거죠. 자, 조직군 생태학 됐죠? 이콜로지 그죠? 그래서 위에다가 OET 쓰시고 시오리가 빠졌죠. 시오리 그죠? 그래서 앞에 두 문자 따면 OET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놓으면 한 번만 풀네임으로 써주고 이하 대문자 OET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죠? 교수님들 논문에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한 번은 정확히 써줘야 되죠. 생태학이 영어로 뭐라고요? 생태학이 이콜로지. 조직은 쉽고 이론도 쉽죠. 됐습니다.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무조건 중요하죠. 뭐라고요?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을 독립변수 다시 뭐라고요? 환경을 독립변수로 조직을 종속변수로 전략적 선택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전략적 선택 위에다가 자율성 부정 맞죠?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 그죠? The survival of fittest 가장 적합한 사람 어디에?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에 살아남는 조직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는 말은 망한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어릴 때 동네에 많았잖아요. 만화방, 비디오 가게, 비디오 대여점 다 없었죠. 여러분 다르겠구나. 그죠? 여러분 중학교 때 그 약간의 엣지와 부의 상징이 MP3 아니었어요? MP3 다 여기 그지? 타고 다 이렇게 출근 알지? 등교하러 갈 때 가면 문 여성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근데 MP3 지금 어떻게 됐어? 폭망했죠. 왜요?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전혀 다른 생태계 환경이 조성됐죠. 그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리브 아시죠? 아이리브. 그때 아이리브가 유명했잖아요. 지금 아이리브가 회사가 안 망했어요. 항상 이 강의하면서 내가 한번 찾아보는데 요즘엔 뭐 칫솔 만들고 막 그런다. 그죠? 전혀 의미가 없죠. 그죠? 만화방, 비디오 대여점, MP3. 장기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장기적으로 카메라 회사들도 좀 위험하지 않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이 원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죠?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다 흡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틈새 밑줄 생존 공간입니다. 생존 공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야 되죠. 그죠?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에 따라 뭐가 열렸다? 뭐가 열리고 있다? 니치. 다시. 뭐가 열리고 있다? 니치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조직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거래비용 이론은 시장과 위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위계를 우리가 이제 계층제라고 그러죠. 답은 뻔하죠. 자, 시장 밑에다가는 TC, 그죠? TC, 그죠? 뭐 낮다는 표시 아시죠? TC가 뭐예요? 거래비용을 영어로 뭐라 그럴게요? Transaction Cost. TC가 뭐 그죠? 뭐 적다. 근데 거래비용이 많으면 TC가 높으면 어디로 가고?
위계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거래 비용이 적으면 시장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거래 비용의 최소화 장치로 조직을 이해한다. 다시 거래 비용의 최소화 장치로 조직을 이용한다. 그렇죠? 거래 비용에 따라서 시장, 위계, 계층, 재조직이 결정된다는 거죠. 거래 비용의 최소화는 단일 목적 조직. 여러분 M형 조직이 뭐라 그랬어요? 기능 구조예요? 사업 구조예요? 사업 구조라고 그랬죠. 사업 구조. 그죠? 이제 앞으로 해보는데 사업 구조를 쓸 때 뭐가 적다? 트랜잭션 코스트가 적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제도화 이론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에게 제도화 이론은 사회 신제도주의와 같이 해석을 해줘도 됩니다. 문화적 기대에 대한 의례적 동조 현상 미출작. 이렇게 보면 이것도 그죠? 약간의 따지고 보면 우리 그죠? 결정론적 관점이죠.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죠. 정당성. not 효율성 쓰시고 있네. not 효율성 맞죠? 그죠? not 효율성 됐습니다. 자, 예를 들은 게 뭐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윤리 경영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들 초청해서 맥주 마시는데 오뚜기 회장님 불러서, 오뚜기는 재벌도 아니잖아. 불러가지고 항상 옆에 서 있어. 술 마시면 2017년 6월달에 청와대에서 술 마시면서 오뚜기 회장님 항상 오른쪽에 앉혀놓고 같이 서서 재벌 회장님 한 명씩 불러와서 기업이 참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 오뚜기 회장님 서 있으면 어떡해요? 정치적 환경이 뭘 요구해요?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요즘에 우리 뭘 요구해요? 윤리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죠. 요즘에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효율성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행위를 우리가 동형화라 그러죠.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는 NPM이죠. 그렇죠. IMF나 월드뱅크나 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에는 NPM적 개혁이 잘 맞다라고 막 압력을 넣고,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경제제도의 거의 대부분은 WTO라는 국제규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무슨 동형화예요? 이는 강압적 동형화죠. 규범적 동형화는 주로 전문 영역에서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고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고시도 일종의 그죠? 고위 관료들이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통과하는 어떤 통과 의례와 같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는 의대를 나오고 합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동형화되는 것이 우리가 남들과 다른 전문 영역에서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규범적 동형화죠. 모방적 동형화를 가장 많이 써야 되죠. 그죠? 모방적 동형화. 미메틱 아이스모피즘. 미메틱 아이스모피즘. 그냥 뭐라 그랬어 이걸? 따라하기. 캐치업이라고 합니다. 캐치업. 그죠? 캐치업. 따라하기라고 그래요. 따라하기. 그죠? CAT, CHUP. 캐치업. 따라하기. 됐습니다. 그냥 이게 성공하면 뭐가 돼요? 벤치마킹이 되죠. 성공하면 벤치마킹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최고 답안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봐라. 그죠? 쌤이하고 저하고 안 맞는데요? 그냥 해봐. 성공하면 뭐가 돼요? 벤치마킹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임의론 계열입니다. 이제 임의론 계열. 됐죠. 임의론은 다른 말로 하면 자발론이라고 한다. 그죠? 임의론은 뭐라고요? 자발론이라고 합니다. 자, 전략적 선택이론입니다. 그죠? 조직 관리자가 환경에 대한 인식 밑줄
조직 관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조직 관리자의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2번. 조직 관리자는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요? 조직 관리자는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됐죠?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써야 될 건 무슨 환경? 일반 환경입니다. 일반 환경. 그리고 장기적 관점이에요. 일반 환경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이 전략을 수립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거 나 있네요. 분비형 예상, 그죠? 예측, 그죠? 비축 이런 것들이죠.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죠? 우리 조직론을 하면 뭐라고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선택이론이라고요? 전략적 선택이론이죠. 전략적 선택이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았죠? 일반 환경과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설정하는 거죠.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 자,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제어력 밑줄. 여기서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과학 환경을 말하죠. 과학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제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 요소에 대한 내부의 의사결정 전략 밑줄.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외부 과학 환경을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이 다른 것은 뭡니까? 둘 다 같잖아요. 그죠? 개별 조직의 뭐죠? 개별 조직의 이 두 개는 개별 조직의 임의론으로 같은데 SCT는 일반 환경에 대응하는 소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말하는 거고 RDT는 자원 의존 이론은 무슨 환경? 과학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거죠.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의 대응에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대응한다든지 이런 과학 환경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등을 말합니다. 자,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공동체 생태학은 이제 조직군이죠. 조직들이 뭘 만들어요? 집단적 노력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됐죠? 여러분들이 아는 뭐죠? 의사가 혼자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면 물대포 맞고, 그죠? 뭐 한 대씩 두드려 맞겠지만 무슨 협회를 만들면 의사협회를 만들면 엄청나게 힘이 세지죠. 그죠?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론입니까? 결정론입니까? 임의론이죠. 뭔가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집단이 정부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죠. RDT의 가장 공동체 생태학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RDT 갔는데 RDT의 가장 쉬운 설명은 뭐예요? 왜 뇌물을 줄까요? 왜 삼성전자가 말을 사줬을까? 그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데 찬성표 반대표 던질 그런 어떤 우려가 없어지는 거죠. 뭘 행사하는 거죠? 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희소자원에 대한 무엇을 행사한 겁니까? 통제력과 제어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RDT는 이해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뇌물을 줄까? 왜 뇌물을 줄까? 여러분 뭐 그런 영화 보면죠, 상대 나의 경쟁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 사진도 찍고 막 뇌물도 주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전부 다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면 그럽니다. 공동체 형성의 장점, 필요성, 불균형성, 호혜성,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사협회에 들어가면
이런 정당성, 안정성, 효율성, 호혜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요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직 상호 간의 무슨 관계? 호혜적 관계. 같은 조직이죠. 그죠? 같은 조직들의 호혜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 최신 이론은 우리 제임스 무어의 조직 생태 시스템, 상이한 조직들의 협력. 다시 뭐라고요? 상이한 조직들의 협력. 서로가 생존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스토어, 아이튠즈, 거기 가면 이제 애플하고 음악, 게임, 그죠? 그런 애들이 다 모여있고, 카카오톡도 이거라 그랬죠. 카카오톡하고 게임 업체가 같이 하나의 무슨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거죠. 여기 중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조성이죠. OET는 뭡니까? 만들어진 생존의 공간에 빨리 적응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 생태 시스템은 우리가 뭘 만들어버리겠다? 생존의 공간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상이한 조직들의 협력. 상이한 조직들의 협력. 그죠? 협력 가버넌스의 맥락에서 조직 생태 시스템을 쓰면 상당히 깊이 있는 서술이죠. 그죠? 사회 문제에 관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겠다고 되니까. 자,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은 내부 동그라미. 요게 중요하죠. 이전의 이론들은, 그죠? 환경에 빨리 적응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였죠. 근데 내부, 그죠? 우리가 잘나면, 우리 내부 자원이 잘나면 환경이 우리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죠. 우리 내부가 가진 생산 요소는 LK밖에 없죠. 그 중에 기계, 자본은 바꾸기 힘드니까 주로 L은 뭡니까? 레이버,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이 희소, 대모, 특비되면 우리가 잘나가지고 외부 환경이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을 희소대모 특비한 인재로 만들겠다. 이것이 무슨 인사관리입니까? 전략적 인사관리죠. 전략적 인사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최근의 환경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식정보사회 또는 지능정보사회니까 바람직한 조직은 학습 조직이죠. 학습은요, 그냥 과정지향적 개념이고, 지식은 학습의 결과가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걸로 봐주고, 자, 센지라는 학자는 구성원들, 즉, 개인들이 갖춰야 될 기본 자질을 아시죠? 메시, 팀, 자비. 메시가 뛰는 팀은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줘야 된다. 메시, 팀, 자비. 멘탈 모델링은 문제를 보는 내면의 틀을 바꿔줘야 되고, 시스템 띵킹은 월드 띵킹,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생각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팀 러닝은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학습하는 것. 자기 개발은 끊임없는 자기의 수련. 됐죠? 비전 공유는 조직의 비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 조직의 개인들의 소양은 몇 가지? 5가지. 메시팀 자비. 오히려 그보다 옆에 캐틀이 만들었던 학습 관리제. 행정학이 있는 몇 안 되는 학습 이론입니다. 인민 실습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죠? 여기는 이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보직 선택권 같은 거 주면 되죠. 그죠? 좋은 지식을 만든 사람한테
네가 성진을 갈 건지 어디에서 일할지 보직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되고요. 민관 네트워크, 그죠? 민관 네트워크를 우리 국민 생각함 기억나죠? 국민 생각함이라든지 학습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면 되죠. 실수권 허용, 우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적극 면책 제도가 실수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학습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인사행정에서 액션러닝이라든지 전문 경력관 이런 것들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인민실습제 알았죠? 둘 중에 하나는 꼭 써야 되겠습니다. 지식에 관한 일반 이론은 논학과 이쿠지로 이론이 가장 그죠? 대표적이죠. 밑에 갑시다. 암묵지는 texted knowledge, 그죠? 주관 내면화된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가진 노하우를 뭐라 그래요? 노하우를 생산 방법, 다시 뭐라고요? 나만의 생산 방법이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PSATA 오답률이 95%인데 어떤 애는 푼다는 거죠. 걔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문제를 푸는 내면의 방법을 노하우, 암묵지라고 합니다. 형식지는 당연히 이제 외부로 문서화된, 언어화된 것을 말합니다. 사용 설명서나 신청서 양식이죠. 옆에 보시죠. 옆에 그림. 자, 암묵지가 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죠. 그죠?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때는 우리가 사회화라 그래요. 느낌 있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근데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것은 내가 외웠던 걸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로 써보고 답안을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외부화라 그러죠. 다시 외부화 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용을 종합화하는 거죠. 흔히 이제 짜집기라 그러죠. 연결한다는 거, 연결. 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형식지를 외워야 되니까 외운다는 것은 내면화 또는 여러분 내부에 넣는 거니까 내부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걸 앞글자만 따서요. 그렇죠? 밑에 나와 있네요. 사회화 찾았죠? 사회화는 뭐라고요? 빨리 써보시죠. 위에다가 암하살표 암이죠. 외부화는 뭐라고요? 암하살표 형이죠. 결합화는 밑에다가 써야 될 게 많네요. 종합화, 연결화. 이거는 형이 또 다른 형이 되는 거죠. 그죠? 형이 하살표 형. 내부화는 형식지가 하살표 뭐가 된다? 암묵지가 되는 거죠. 세시. 그죠? 미들업 다운. 중간 관리자 주도의 조직 관리. 탑다운도 안 맞고 바텀업도 안 맞습니다. 그죠? 왜요? 탑다운은 형식지만 강조하고 바텀업은 암묵지만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미들업 다운의 조직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조직을 마치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는, 그죠? 무슨 기술? 하이프 텍스트형 기술을 갖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프 텍스트형 조직, 프로젝트층은 지식을 창출하고 비즈니스층은 지식을 활용하고, 그죠? 됐습니다. 인프라층은 맨 앞에 있네요. 기반은 프로젝트층이나 비즈니스층이 잘 되기 위한 어떤 제반 요소들, 문화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지식 관리는 뭐라고요? 자, 가시죠. 세시, 미들업 다운, 하이프 텍스트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뭐? 최소한 인민실습제. 맞죠? 인민실습제. 학습조직, 지식조직 놓으면 인민실습제. 그죠? 지식이 뭔지를 좀 해야 되죠.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암묵지 형식, 지식의 종류는 뭐라고요? 암묵지 형식지를 써줘야지 세시를 써줄 수 있겠죠? 미들 업 다운 하이퍼 텍스트 됐습니다. 혼돈 이론, 혼돈 이론입니다. 복잡성 이론이라 하기도 하고요. 됐죠? 혼돈이 발생하는 그 혼돈의 밑에다가 여러분 CHAOS 써보세요. 카오스죠, 카오스. 그죠? 무질서. 그죠? 혼돈, 무질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나비효과. 나비효과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초기적인 민감이죠. 사소한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무슨 효과? 나비효과. 세상의 변화는 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 그죠? 요즘식으로 하면 여러분, 난제에 카오스 이론을 결합해서 쓰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까? 카풀을 지금 빨리 허용해줄까 말까? 규제 샌드박스를 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해주고 나면 10년 뒤에는 전혀 우리나라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근데 질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죠? 바로 공진화. 위에다가 상호 인과성이라고 써보세요. 상호 인과성. A가 B의 원인이고 B가 다시 A의 원인인 뱀과 깨구리의 관계입니다. 뱀이 진화하면 깨구리도 진화하고 깨구리가 진화하면 또 뱀도 진화하는 상호 인과성. 자기조직화.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필체약. 조직이 자기조직화를 내재하기 위해서는 가외성의 원칙, 중복, 중첩, 등전이죠. 필요 다양성의 원칙,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규칙, 학습의 원칙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카오스로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그죠? 뭐 이런 식의 좀 좋은 뉘앙스로 써줄 때 한 번쯤 써줄 수 있습니다. 홀라크라시 2018년에 대학모의고사 나왔어요. 자, 하위 단위가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조직 목적의 의존적인 형태. 그죠? 그러니까 하위 단위는 아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들의 활동이 상위 조직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거죠. 오토노머스, 셀프 서피센트. 됐죠? 더 큰 전체에 의존하는 자포스 미주시시고 온라인 쇼핑몰 회사 자포스가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죠. 노 매니저, 노 하이라키. 뭐도 없고 관리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지시 명령이겠죠. 그리고 계층제도 없어요. 근데도 조직 전체에 아주 조화롭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빠른 내용이라서 금방 시험에 놓을 것 같지는 않은데 홀라크라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직 관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